안녕하십니까. 베테랑수학원 부원장 문경민입니다. 자, 제가 3부 영상에서는 12년 특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21년도 전형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4부에서는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재원생들의 합격 사례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설명하기에 앞서서 미리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요. 뭐냐면 저희 그 재원생들한테 우선 이 합격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자세히 전달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먼저 인사를 하고요. 분석이라는 게 사실 칭찬만 계속 하다 보면 분석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들 위주로만 좀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후배들이 보았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쉽다고 해서 이건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좀 그럴 예정이니까 요 점을 좀 미리 양해를 우리 재원생들한테 미안하고 양해를 좀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례가 나오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집어드리려고요. 뭐냐면 제가 3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류 영역을 평가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4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은 학생부 종합에서 정확하게 이 명칭대로 써요. 근데 제가 고려대, 연대, 한양대 뭐 다 해서 입학사정관들과도 통화를 해봤고, 그러면 특례에선 서류평가 요소들이 뭐냐라는 걸 했을 때 얘네처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요강상의 서류평가 요소가 펜타곤의 뭐 어떤 서류평가 요소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종 말고 특례에서 서류평가 요소들을 아예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4단계를 왜 이걸로 통일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학종을 쓸 수도 있잖아요. 3년 특례 같은 경우에 학종을 또 쓸 거잖아요. 써야 되는 그 이유가 또 올해는 있었고, 그러니까 2가지 분류나 3가지 분류로 나눠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학종과 특례를 동시에 이걸로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해서 특례를 그걸로 쓰자라는 게 아니라 학교 간의 어떤 성향적인 차이를 보자라는 거예요. 성향적인 차이를. 그런 내용이 맥락이니까. 자, 오늘부터 학전, 인발 이 4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제가 3월달과 다른 경우는 뭐냐면 이 3월달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썼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써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보시면 세부특기 능력상 이런 거, 세부특기 능력상 이런 것들이 좀 겹치는 것들이 있죠. 이거 제가 임의로 쓴 게 아니라 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모여서 책을 쓴 게 있어요. 학생부 종합 이야기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기 편하게끔 조금 정리를 이렇게 좀 나열을 한 겁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제 인성은 더 이상 봉사활동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봉사활동 시간 많다라고 인성이 좋게 평가되는 거 아니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렸고요. 출결 오히려 이런 게 중요해요. 출결이 무분별하면 성실도에서 분명히 평가를 받게 되니까요. 단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충분히 여러 그 대기업이나 학교들에서 원활하게 받아줄 내용이니까 소명 자료를 꼭 준비하라는 점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먼저 재원생 3특 합격 사례 연대 의대입니다. 제가 뭐 넘사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좀 의대는 항상 아시다시피 2명, 1명, 뭐 3명, 많으면 원주 연대 같은 경우에는 연대 원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4명 뽑기는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극소의 인원을 뽑다 보니까 5,000명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1명, 2명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좀 가기 어렵다라는 걸 익히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자, 이 합격 학생의 사례 이렇게 쭉 한번 스펙들은 앞으로 나오면서 그냥 한 요 정도의 지표가 있구나라는 거 지표 삼으시고 레인지 범주가 한 요 정도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참고해 주세요. 참고 사항으로 해 주시고 쭉 보이는데 이 흰 색깔로 왜 쳐놨냐면 얘 의대잖아요. 근데 119 토플이 119예요. 우수하죠. HSK 3급 델레 CS C2 언어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발달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친구의 스토리를 특징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성대 중대 의대를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쪽이 불합격을 했고 나머지에 있는 이렇게 보이는 학교들을 합격을 했어요. 근데 과목의 특성을 일단 보니까 과목의 선정을 IB 과목의 선정을 보니까 일반적이죠. 의대 가려면 누구나 바이오, 캠, 매스 이렇게 해서 H를 했는데 여기서 아무튼 7점은 아니라는 점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쉬운 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병원 의료 활동이나 인턴십이나 이런 밖의 외부의 활동들을 할 겨를이 크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활동들, 근데 학생도 그걸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어필하고 조금 역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멕시코 현재의
현지의 어떤 의료 기반적인 시설적인 사항, 그다음에 환경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필을 했는데 어쨌든 쭉 보면 학업 역량이 높았으나 IB 과목 점수를 보더라도 언어 입문 쪽 어필이 좀 더 강했고라는 것 때문에 지금 흰 색깔 표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목 선정의 이과적인 성향에서 좀 그렇게 강력한 어필이 좀 약했다. 물론 메이크업 하려고 노력했어요. SAT 서브젝트를 통해서 메이크업 하려고 노력했고 그걸로 충분히 인정을 받았고요. 근데 어쨌든 과학적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고 전공 관련 활동 및 봉사 이건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학생의 그런 부분. 자, 스페니쉬 7, 랭 7, 사이클로즈 6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인문계 쪽 과목들을 보면 굉장히 잘했잖아요. 이공계 쪽 과목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학생은 알고 있었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좀 그런 어떤 자기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 위쪽 그다음에 전반적인 글로벌 의사가 되려고 했었다라는 걸로 해서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면접 그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도 WHO 위주로 좀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이런 아쉬움, 그거에 대한 대처안이 이 정도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자, 연대 같은 경우에 특징을 간략하게 보면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21년도 전형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22년 정도 조금은 줍니다. 사실 조금은 주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아요. 참고해 주시고 학전 인발로 보았을 때 그 요소로 보았을 때 연대는 보니까 학업 전공이 70이에요. 어떤 전형이든 70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인성 발전이 8. 7대 3의 비율이구나. 앞으로 두 개씩 계속 뒤쪽에 나오는 것도 좀 묶어서 갈게요. 근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70에서 그럼 35, 35로 보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쭉 합격 사례를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보면 전공 가능성 쪽을 조금 더 연대는 다양한 활동이나 전공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 여하 그 여러 가지들이 있었던 거를 좀 더 중시 보는 것 같아요. 고대는 비슷하겠지만 조금 더 합격한 사례를 보다 보면 학업에 대해서 좀 점수, 정량 평가적인 요소가 좀 더 많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미지로 보았을 때. 그래서 좀 그렇다라는 거고. 자, 다음으로 의대들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봤어요. 의대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보니까 연대, 이렇게 고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의대 이 3년 특례 뽑는데 인원수들을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고대 왜 빨간색입니까? 내년부터 서류 전형이 변하는 걸 의대도 변한다는 얘기예요. 내년부터 필기고사 없고 의대도 내년부터 서류 전형을 어떻게 1단계 70, 면접 30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균관대 올해의 경쟁률들 보세요. 이 정도의 경쟁률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연대 본교에서의 의대의 경쟁률은 15.50대 1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2.50대 1로 어떻습니까? 떨어졌죠. 학령 인구의 저하를 이 의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입니다. 쭉 보시면은 연대, 원주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니까 경쟁률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앙대에서 보면 중앙대에서 심층 면접을 보는데 심층 면접 이름이 있어요. 지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과 기초 학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화학, 생명과학, 교과 통합형으로 출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중대 요강에 나온 내용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학하고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의 구체적인 어떤 의도, 잘 가지고 와라, 잘 보고 와라 라고 하는 과목의 의도를 보였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사례입니다. 고려대학교예요. 고대 화공생명공학과를 합격을 했고 자, 여기에 경쟁률을 좀 적어놨어요. 경쟁률을 적어놨는데 2020년도에 6대 1이었죠. 근데 21년도에 4.5대 1이었어요. 학령인구 저하로 여기도 영향을 받았다는 경쟁률이 다운된 걸. 그리고 생명과학부 왜 적어놨냐면 이 바로 뒷페이지에 이제 고려대학교 재원생인데 이 우리 그 생명과학부를 합격한 학생이에요. 21년도에.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친구는 2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이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잘했지만 굉장히 뛰어난 친구였는데 연세대학교를 어쨌든 불합격을 한 걸 아쉬워해서 그러니까 뭐 연대 못 가서 아쉽다라기보다는 모든 서류에서 다 합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고려대학교의 인재상이 통합형 인재, 문이과의 통합형 인재를 좋아합니다. 근데 학생은 그 부분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모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었어요. 왜냐면 본인의 학교가
조금 이 어떤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좀 다양한 걸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외적인 요소로 학교에 대한 어떤 원하는 취지대로 좀 열심히 준비를 해놔야겠다라는 쪽이었고,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활동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뭐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런다기보다는 학교의 시스템이 그렇게 뭐 이렇게 다양하게 갖춰 있지 않는 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GPA부터 시작해서 만점에 뭐 1520에 아주 훌륭하죠. SAT 서브젝트 했고 EAP 다 혼자 공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였죠. 잘한 친구고. 다음에 고대 합격 사례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21년도 3특 합격 사례인데 생명과학부를 합격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보면 생명과학부가 이제 역시나 작년은 5대1, 올해는 2.5대 1이에요. 반수로 줄었죠. 여기도 이만큼 경쟁률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21년도 합격 사례를 보니까 이 친구도 열심히 굉장히 뛰어난 친구였는데 내신이 앞에 있는 고대 화공생명보다는 조금 떨어지네요. 조금 떨어지고요. 1500, 114, 뭐 우수한 점수고요. SAT 서브젝트들 있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AP에서 굉장히 좀 고교의 심화 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잘 했어요. 그래서 이과 5개, 문과 6개 해가지고 총 11개 AP 점수를 따냈는데 대부분 5 아니면 4인데 4.5의 평균 점수를 보여왔고요. 이 친구의 특장을 좀 쭉 보면은 이게 전체라기보다는 이게 대표적으로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부분 중에 다였어요. 근데 앞에 있는 고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러니까 생명공학 같은 화공생명 같은 경우에는 좀 보면 얘는 이 친구는 학교에 어떤 시스템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만큼 했다라는 거는 이 친구가 뭐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환경적인 어떤 영역, 활동적인 영역이 제약이 좀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경쟁률이 어쨌든 작년보다 떨어진 경쟁률을 임했던 학생이다. 그걸 경험했던 학생이라는 거고요. 교과에 맞게끔, 그러니까 전공과 맞게끔 교과나 뭐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최대한 스토리를 잘 맞췄어요. 잘 맞췄고, 이 IGM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단체예요. 단체이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학 공부를 계속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상을 받았던 게 합격에 주요했던 이유였던 것 같다라는 걸 학생이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다음 사례입니다. 12년 특례 학생인데요. 12년 특례도 역시나 범위 레인지를 좀 확인해 보고 여기다 좀 적어 놓은 거니까 어머님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21년도 고대 행정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내신 GPA 이렇고요. 토플 SAT 이렇고 AP 이 정도이고요. 학생은 고대 행정 그다음에 연대 글로벌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서강대 경영, 서울대 뭐 자유, 성대 경영, 연대 경영 이거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뭐 어떤 이 학생이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 아니다라기보다는 그냥 GPA와 그다음에 SAT 스코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학업적인 역량이 충분하게 어필이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덜 됐던 것 같고 열심히 좀 하는 친구였는데 아무쪼록 결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GPA가 4.5 만점에 4점이 잘했어요. 열심히 잘했고 SAT 스코어 그다음에 AP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 역시도 보면 이 학교가 조금 시스템적인 것들이 많이 갖춰요. 뭐 클럽이나 뭐 어떤 기타 학술적인 동아리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지 못했고 AP도 역시나 방과 활동 외적으로는 특별히 본 과목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였는데 중국어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살렸고 그래서 중어중문학과를 합격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자, 고려대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고려대 학생부 종합상으로는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2021학년도에 봤을 때 이 파란색의 학생부 종합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 학종의 서류평가 요소를 이게 예시로 빗대어서 비교 기준치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계열의 적합성이냐 학업 역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두 개를 묶어서 보면은 60, 60, 그다음에 여기 40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학업 역량과 학전 이 계열 적합성이 전공 적합성이에요. 근데 학전 두 개를 보았을 때 이 연대는 7, 그다음에 3이었죠. 근데 고대는 6대 4라는 거 이런 성향적인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합격 케이스를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게 쭉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좀 보면은 일부러 의도한 게 절대 아니고요. 고대 학생들에 비해서 연대 학생들이 조금 더 합격한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건 사실이에요.
뭐 어떤 활동이나 전공에 맞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좀 맞춰져 있었다.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GPA와 SAT 점수 하나만으로 절대로 대학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내에서는 아까 레인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들 내에서는 또 그럼 어떻게 가르느냐라고 보았을 때 학교에 조금 뭔가 성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파악해 보고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는 연구대에는 조금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학전 인발의 네 가지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고대를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려대학교에 실제 있는 내용이고 요강상에서도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쭉 했는데 학업 역량은 요런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수자 등을 파악하여 정량 평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계열적 합성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계열 전공 관련에 있어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쭉 있고 학교 고교 생활의 일련의 전공 탐색 과정으로 파악하여 검토한다라는 내용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인성,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천의 이게 실천 의지력입니다. 실천의 지력이 아니라 실천 의지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부를 검토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년 특례 그다음에 12년 특례 연고대 합격 케이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 레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아까 1부의 영상에서 말씀드렸 2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0% 정도 합격을 한 특례에서 3특으로 합격을 한 40% 정도 100에서 40% 정도 즉 10명 들어가면 합격 다 했어요. 서류 내신으로 합격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40% 1등부터 4등까지 정도가 이 연고대를 들어가고 5등부터 한 6, 7등까지가 성균관대, 서강대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중앙대 정도를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내년에 바뀌죠. 뭐 때문에요? 고대, 한양대, 국민대, 고대에선 자연계 그렇게 해서가 서류 쪽으로 전향이 된다라는 거에서 이 비율에 좀 지각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요 정도의 레인지를 계속 체크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지표와 도움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자, 다음 영상 5부 영상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제목 그대로입니다. 성균관대 서강대학교 편으로 중앙대 편으로 준비를 했고요. 중앙대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에요. 이 친구가 실제로 연대도 서류로 1차 합격은 했는데 그 뒤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였는데 교내 활동은 전공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 인터뷰 영상도 있으니까 다음 5부에서도 꼭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